한 경찰관이 보살핌이 필요한 127명의 홀몸 노인들을 찾아 틈틈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노인들을 찾아뵌 횟수만 해도 이미 300여 회에 달합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홀몸 노인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서울수서파출소 장병규 경위를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말동무도 대주고 있는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오늘 경찰관 만나볼까요? 네, 아마 경찰관이라서 제가 이렇게 앞문을 열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서울 수서파출소 1팀장입니다. 장병규 경위님인데요. 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요, 그 근무 시간에 주간 근무죠. 바쁘지 않을 때, 출동이 없을 때 틈틈이 찾아뵙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뭐 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벌써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방문한 횟수가 300횟수고요. 또 어르신들도 만난 그 분이 1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홀로 사시는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좀 색다른 이름이 붙어 있더군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일주일에 7명의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115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긴급 전화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112, 11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17입니다. 한 명의 경찰관이 일주일에 7명의 이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돌본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17 대화 이렇게 붙였고요. 저 이게 제일 대단한 게 이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기도 버거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선 경찰분들이. 근데 이것은 일을 찾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이 보니까 관할 지역 내에 독거 노인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눈여겨봐뒀다가 120여 명, 아까 127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명단을 이 장경희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이 후배 경찰관을 함께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럼 처음엔 좀 귀찮아하는 후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일을 해보고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호응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본래 업무를 다 해가면서요. 틈틈이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요. 한 명이 일주일 동안 7명의 대화, 117 대화라는 이름까지 이제 붙이고 굳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서울 수서파출소 장병규 경위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주도에서 지금 어머니가 혼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자주 내가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그런 어머니를 찾아뵌다는 그런 우리 간내가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고독사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주도 어머니 생각하면서 시작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데 소식이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3월 1일부터 계획서를 만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고독사,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외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망하는 일들이 사실 이제 그 시골이나 이렇게 보면은 도시에서도 종종 있는 일들인데 또 지금 그 장병규 경위님의 어머니는 혼자 또 고향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니까 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군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좋지 않은 얘기하고 그럴 때 가끔 내 부모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할까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어머니 사진. 예, 어머님입니다. 제주도에 혼자 계신 어머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은 제주도에 혼자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답답한데 걱정도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서에 계시니까.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이웃에 계신 홀몸 노인들에게 이걸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에게 연락을 못하지만 내 주변의 어르신들이라도 찾아뵙겠다. 글자 그대로 내 부모처럼 주변의 어른들을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만에 가끔 사건 얘기하다 보면 왜 혼자 사셨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한 뭐 며칠 지나서 발견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실은 지방보다는 대도시 인접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이런 고독사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아마 저한테는 뭐 한 5, 6년 후배 되겠네요. 이 장병규 경위가. 근데 이제 아마 팀장을 하다 보니까 사건 현장에는 팀장이 최초에 나가서 저 임장하는 그
그 현장 책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근무하는 과정에서 고독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 고독사의 경우에는 대다수 좀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요. 또 발견이 돼도 이제 그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가족들한테 빨리 못 연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이제 그 실무 체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부러 다니면서 대화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라포 형성이죠. 그것도 예. 일종의. 서로 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인적 사항 같은 걸 낱낱이 기재를 하나 봐요. 예. 그럼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예.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분 같은 경우 연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인적 사항까지 파악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정말 아들 같은 마음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출근해가지고 관내 2군데 그 임대 아파트를 싹 한번 둘러볼 수가 있잖아요. 못 만나보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관내를 쭉 한번 돌게 되면은 마음이 놓여요. 그분들만 이제 또 찾아뵌다는 것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내 그 상황, 놀이터 같은 데서 이상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되니까요. 좋죠. 내가 내 할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 아들이나 친척이나 찾아와서 이제 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갈 때마다 꼭 뭐를 주어요. 두유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주시면서 더러는 또 그걸 받네 안 받네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장경희님 자비를 들여서 스티커까지 만들었다고요? 어떤 스티커를 만들었나요?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갈 텐데 보시면 저 별거 아니지 않나?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땐 119, 또 이제 무슨 뭐 범죄 관련 일이 있을 땐 112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수서 경찰서 이 파출소 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는 자신과 가까운 요양사라든가 가까운 지인 연락처를 적어놓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절에는 한 주나 두 주 이분들을 못 돌아보게 되는데, 자, 한명 경찰이 일주일에 7분 돌아보기로 약속한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한두 주 비어 있을 때 혹시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거나 혹시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저기 꼭 붙여주십사 만든 거예요. 저게 한 10만 원도 채 안 들었다고 겸손해 하시는데 우리 작가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내내 장경희 님이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이거 너무 미화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겸손하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게 되게 쑥스러워하셨다고 지금 그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정말 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경희님은 앞으로도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근무할 때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딴 데로 갔을 경우에는 발령나서 갔을 경우에는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또 근무자한테 전달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고 사회적인 그 돌아가는 일을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경찰한테 112 신고를 해주시고 또 다니실 때는 항상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요. 옷도 좀 밝은 거, 신발도 밝은 것 좀 입고 다니시라고 하고 아프실 때는 119를 통해 가지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어머니 대하듯이 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도 전했다고 해요. 네, 지금 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좀 조심하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112, 119로 연락하라고 요 말씀 꼭 드리네요, 예, 어르신들한테. 그게 오늘 뭐 저희가 설명하죠 119, 112도 있지만 경찰 한 명이 일주일 동안 7명과 이렇게 홀로 네. 사시는 분과 대화한다라는 일은 자기 일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